오늘은 썬노바 준비했습니다. 썬노바, 저희가 아마 썬런을 많이 좀 다뤘었는데 썬노바도 주거용 태양광 패널 회사입니다. 썬런이 시장 점유율은 1위이고 이제 썬노바가 2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요 패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진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서비스까지, 네, 요거까지, 요 시스템까지 취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금요일날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썬노바가 그동안 뭔가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올 들어서. 그랬는데 그 차별화된 성과의 모멘텀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썬노바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여라 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BMO 캐피탈의 아밋 타카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매수 의견에서 시장 수익률로 중립으로 낮춘 겁니다. 목표 주가도 27달러에서 25달러로 낮췄어요. 7.4% 하향 조정했고, 다만 현재 주가가 21달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그래도 한 10%, 17%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오르면 계속 비중을 좀 줄여나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썬노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2년에 설립된 주거용 태양광, 요 지붕 위에다가 패널 설치하는 패널 및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저장하게끔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요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태양광 업체 중에서 점유율 2, 3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입니다. 점유율이 한 18%로 가장 높은 데가 썬런이고요. 썬노바와 썬파워가 각각 한 9% 정도로 2, 3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썬노바는 요 그 패널 있죠. 우리 태양광 하면은 이렇게 네모네모 해가지고 있는 거, 요 지붕에다 까는 거, 그런 태양광 패널만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 태양광에다가 그 저장, 요걸 하나 묶음 세트로 해서 패키지로 해서도 요거 하나도 팔고, 태양광 플러스 전기차 충전기 쪽 요걸로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발전기, 그러니까 대기 발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제네락이 많이 쓰는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네락과의 제휴를 통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노바가 요거를 판매하는 방식은 전력 구매 계약 방식. 그러니까 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썬노바가 갖고 있대. 요 사용자들이 정말 전기요금 내듯이 요 전력을 구매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패널 자체를 어떤 임대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소유권은 역시 썬노바에 있지만 그 자체를 이 집 소유주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전력 쓰고 남은 거는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아예 그거를 그냥 사서 소유권이 집주인이 갖게 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매매 방식, 매출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썬노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얘들은 약간 이 딜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태양광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기획, 설계, 설치하는 지역 딜러들, 요들과 이제 협력하는 모델인데, 얘들은 아예 딜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딜러들이라 하면 썬노바 거를 팔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 거 팔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뭐 하는 것들을 팔 수도 있는데, 우리 네트워크로 와서 우리 거 설치해주고 그 안에서 약간의 그냥 서로 수수료 정도의 이익을 나는 뭐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딜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요게 일단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아마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형통TV님이 폭풍 속에서 또 기회가 있을 것이야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주식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나가는 게 사실 투자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 있어서 폭풍 속에서 주가 밀리면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오르면 그냥 평가이익 늘어서 좋은 거고, 그쵸? 우리 폭풍 속에서 기회가 분명 옵니다. 자, 다시 썬노바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앞서 이 BMO 캐피탈의 그 애널리스트는 왜 갑자기 이 썬노바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거용 태양광 산업의 업황이 여전히 좀 지금 당장은 별로 좋지가 않아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 썬노바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앞서갔어.
그게 부담스러워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요걸 한번 볼게요. 왼쪽 차트를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치솟아 있는 보라색, 네, 이게 바로 썬노바의 주가입니다. 지금 최근 올 들어서죠. 그러니까 올 들어서 19% 주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 요게 녹색이 인베스코 솔라 ETF, 그러니까 태양광주들을 모아놓은 ETF니까 요게 딱 업종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얘가 올 들어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 빨간색이 1등 기업 썬런입니다. 썬런은 올 들어서 오히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올 들어서 10%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 기업인 썬런은 그 업황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썬노바는 뭔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수익률을 꽤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산업 ETF는 거기에서 이제 한 평균값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 수익률, 뭐 경쟁사, 뭐 S&P 500 기업 완전 시장 수익률까지도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차트 기억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동안 썬노바는 시장 수익률과 업종 수익률을 계속 웃돌고 있었는데 그 배경을 먼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거용 태양광 발전 산업의 불황은 지속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이게 아마 램 3.0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인센티브 많이 줄이고 했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그런데 썬노바는 오히려 고객이 막 늘어나. 뭔가 이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이유? 딜러 부분의 성장 때문이야. 그러니까 딜러들이 그동안 이제 소규모로 태양광 설치하고 했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쪽 다 대출을 통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매해서 설치해주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자금력도 어렵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썬노바의 그 네트워크 안으로 그냥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딜러들이 그냥 썬노바 거 열심히 팔아준 거죠. 지역 딜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확대가 되는 이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높은 이자율, 그런 대출 부담, 이것으로 인해서 썬노바의 플랫폼으로 많이들 참여를 했다. 그런데 딜러 네트워크가 1분기 기준 딜러 수가 1,400개에 달했는데, 이게 그래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딜러가 끊임없이 느는 건 아닌데 1,400개 정도면 이제 거의 좀 한계점에 왔다, 정점에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좀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딜러 덕분에 많이 올랐지만 이제 한계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주식을 왜 반드시 줄여야 할 이유까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 중장기로 보면 주거용 태양광 시장의 성장 전망 나 매우 건설적이라고 보고 있고 매우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어. 하지만 현재 일단 너무 어려워. 지금 당장 이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빵 개선되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라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해. 거기에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런 태양광 발전 업체들은 이런 설치 장비들, 그런 장비들을 뭐 만들고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좀 부채가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이후 발행된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이제 17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반 만에 17억 달러 규모의 ABS를 좀 발행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부채 부담이 이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ABS를 발행했을 때 그 이자율이 약 6.5%였는데 그 마지막 발행했던 그거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ABS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0.5에서 0.6%포인트 상승을 했다라는 걸 고려를 한다면 얘들이 또 ABS를 발행할 때 이자율은
그 이상으로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1%포인트만 높아진다고 해도 이제 이자율이 한 7%대를 넘어서는 뭐 그런 국면이 되니까 이 자체도 이제 부담이고 이게 결국은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썬루바에 대한 어떤 노출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서 이제 왼쪽 차트는 봤고요. 자, 그럼 썬루바에 대해서 우리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 좀 보면 또 이것만 보면은 또 지금까지 BMO가 얘기한 거 다 그냥 무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26명 중에 21명, 약 81%가 썬루바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도 33.88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58%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얘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서 이런 건지, 그죠? 그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우리 BMO 캐피탈의 논리들 이걸 들어보면 뭔가 이제 조금 불안하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죠? 드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의견인데, 뭐 중장기 투자자 앞서서도 이 사람도 BMO에서도 중기적으로는 이 주거용 태양광 시설 이쪽에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이게 부담이야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면 괜찮은 거죠. 그죠? 하지만 난 단기로 난 먹고 빠질 거였는데 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BMO 캐피탈의 의견을 반영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밝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뭐 주가가 밀릴 땐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근데 오히려 이 대목에서 그럼 썬런의 매력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네, 장기 투자자시라면 그냥 뭐 너무 마음 쓰지 마셔라.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앞서 봤던 그런 원인들 때문이겠거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